벌써 130kg이 됐다는 김정은, 그에 대한 건강은 어떤 상황일지, 그러나 그 건강 정보를 갖고 있을 사람 하나가 철책을 넘었습니다. 자, 윤경민 부장께 먼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북한의 보건성 출신의 간부 한 사람이 탈북했다. 베이징에서 떠났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베이징에 이제 그 주중 북한 대사관이 아니라 북한 대표부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책임을 지고 있는 A씨라는 사람이 딸과 아내와 함께 네. 지난달 28일 날 사라졌다. 자취를 감췄다. 그런데 B씨라는 사람이 같은 대표부에 있는 B씨라는 사람도 가족과 함께 탈북을 해서 두 가족이 지금 일본행을 가기 위해서 망명을 타진 중이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베이징에 있는 중국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두 사람이 같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탈북의 뜻을 밝혔다는 건데요. 네. 자, 일본으로 가고 싶다라는 게 좀 특징적이네요. 그동안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많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네, A씨의 친척이 일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본행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까지만 알려져 있고요. 더 구체적인 것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중에 A씨라는 사람이 북한의 보건성에서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의 건강과 관련한 아주 고급 정보를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당국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당국에서는요, 일본에 보내는 게 아니라 한국에 좀 데려오고 싶어서 열심히 물밑 교섭을 하고 있겠네요. 아직 확실한 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한국으로 아마 올 거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우리의 전망과 희망이란 뜻인가요? 실제 물밑 교섭 상황이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인가요? 거의 일본에서는 자기네는 관여한 바 없다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됐었죠. 네. 일본이 자기네로 데려가게 되면 북한하고 관계가 힘들어지고 중국과의 관계도 힘들어지니까 일본은 살짝 빠지면서 지난번 대통령께서 국군에 때 북한 군인들이 한국으로 오라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국정원도 열심히 뛰어갔고 한국으로 와먹는 걸로 서로 합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요, 영국에 있는 태영호 공사도 떠났고 베이징도 떠났고 사실 미국의 그 대사관이 없기 때문에요, 이경민 부장님. 네. 런던이나 베이징에 근무하는 북한 외교관이라면 그야말로 가장 당성도 강하고 실력도 뛰어나서 장래가 밝은 사람일 것 같은데요. 굉장히 특징적이네요. 그렇죠. 베이징 하면 일반적으로 북한의 외교관이나 주재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영국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지난 7월에 태영호 주 영국 북한 대사관 공사가 한국으로 망명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베이징에 있는 그래도 김정은의 건강과 관련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보건성 출신의 A씨와 또 다른 B씨가 함께 가족이 한국행으로 망명을 한다면은 북한 당국이 굉장히 초조해하고 굉장히 사회가 좀 충격을 받지 않을까 그런 만한 사건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건을 보도한 기자가 중앙일보의 이영종 기자입니다. 네. 저랑은 굉장히 가깝고 저랑도 공유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연속해서 특종을 날리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태영호 공사의 망명을 보도한 기자와 이번 보도한 기자가 동일하군요. 그렇죠. 지난번에 또 부총리 하나 처형한 것도 반은 맞히고 반은 틀렸었죠. 이영종 기자인데 이영종 기자는 상당히 이걸 자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리저리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김정은의 건강 정보를 빠삭하게 꿰뚫고 있는 주치의는 아니다. 아, 그렇죠. 네. 우리를 얘기하면 보건복지부 직원으로서 해외에 파견되어 있는 파견관 개념이니까 뭐가 필요해서 물자는 조달했는지 몰라도 핵심적인 건강 사항을 아는 사람은 아닐 거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청와대나 우리 정부 당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반쯤은 확인해 준 거니까 반쯤 확인했다는 건 다 확인된 걸로 믿고 있습니다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북한 정권의 최측근이 탈북한 것 아니냐 우리도 주목하고 있다. 최측근이라는 거, 그러니까 김정은 일가의 건강 정보를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실제 얼마나 알고 있을지 그런 거는 확인하기 좀 이른 거죠. 알아도 공개를 안 하겠죠. 이거는 NCND로 이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공개해버리면 거기서 방어막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NCND로 갈 겁니다. 자, 근데 탈북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보건성 출신이라는데, 그렇죠. 북한에도 이런 거 담당하는 부서가 있긴 있을 텐데요. 네. 자, 보건성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내각 기관인데 평양봉화진료소라고 해서 김정은 일가의 건강을 전담하는 그런 병원이 있습니다. 그 평양 봉화진료소를 담당하는 곳이 보건성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와서 베이징에 파견간 A씨라는 사람이 평양 봉화진료소에 도입하는 어떤 약품이라든지
의료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책임을 지고 있어서 관련 정보를 알고 있다면 네. 김정은 또는 김정은 일가의 건강과 관련한 고급 정보를 알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 추정이 가능한 거겠죠. 그러니까 저기서 자세히 보시면요. 북한에서는 왜 우리는 보건복지부가 대통령 건강을 관리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안 합니다. 우리는 네. 군에서 네. 군 그 의료사령부, 네. 의무사령부에서 하고 미국 같은 경우도 군병원에서 대통령을 이렇게 건강을 관리하거든요. 네. 보건복지부는 국민을 관리해야 되는데 평양 봉화진료소, 남산병원 이게 다 그 최고 지도자를 위한 거니까 저 조직이 참 잘못된 조직이란 거를 북한 인민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평양의 봉화진료소, 이 곧 그 김정은 가족, 그 김일성, 김정일로 이어진 이 가족들의 전용 진료소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자, 이제 일단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알 것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 누군가 베이징에서 떠났습니다. 대통령이 10월 1일 국군의 날 때 기념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북한 군과 인민을 향해서 넘어오시라. 그곳은 이미 체제가 끝났다는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오늘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톤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확인합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광적으로 집착할수록 자멸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북한 핵의 위협이 사라지고 평화통일의 문이 열리면 새로운 행복과 번영의 기회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유롭게 한반도 곳곳을 찾아다닐 수 있고 잃었던 가족의 소식도 접하고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처럼 이제 대통령은 다시 한번 북한을 향해서 광적으로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표현을 쓰면서 북한 지도부의 맹성을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담겨 있는데 제가 지금 하나 발견하는 거는요.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때 하실 말씀 보면 톤이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저는 연설문을 만들면 독해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외교안보 수석에서 분명히 봤겠죠. 봐서 걸을 건 걸렀는데 사실은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이었는데 네. 그런 발언이 들어간 건 아마 대통령의 의지이거나 네. 정치적 판단이고 아마 본인의 의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톤이 높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비판하는 세력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상당히 편안하게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아마 그 당신께서 주장했던 것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네. 자신 있다 그런 표현으로 저는 읽히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이 이제 사실상 그 권력을 잡은 게 이제 4년이 좀 지났는데 지금 보시는 것 뭐 누구의 것도 아닌 보통 흔히 볼 수 있는 뇌 단층 사진 모습이거든요. 자, 2008년도에 김정일이 처음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그 당시로 돌아가 보자면 북한 김정은 일의 관심, 과연 통치를 몇 살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관심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자, 당시 있었던 일들을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2008년도 여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김정일이 중풍에 걸렸죠. 쓰러져가지고 그 후에 나타났을 때 보게 되면 손도 잘 못 쓰고 다리도 절구하는 모습으로 확실히 확인이 됐는데 네. 처음에 갑자기 TV에도 안 나오고 어디에도 안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확인할 수가 없는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 정보기관이 뛰어가지고 북한에서 우선 김정일이 쓰러졌으니까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거를 인터넷에서 인터셉트 해가지고 김정일 뇌사진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뭐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김정일이 쓰러졌다는 걸 확인했던 그런 사례죠. 자, 그러니까 평양에서 프랑스에 있는 의사한테 보여준 그 사진을 이제 이메일 해킹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계속 그 컴퓨터 그래픽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낸 것 누군가 가져온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어떻게 하는 건지 방법이 공개가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기사를 쓴 사람은 월간조선의 김영관 편집장, 저도 잘 아는 사람이고 상당히 유능한 기자인데 네. 이제 이게 취재원을 따라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서 추적을 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딱 방법은 정확하게 설명 안 하는데 네. 그 바이러스를 프랑스 병원 쪽으로 보내갖고 심어 놓으면은 북한에서 보내는 이메일이 들어가면 거꾸로 이쪽으로 하나 반사가 돼서 튀어나와가지고 복사를 해서 볼 수 있는, 같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고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 아마 그러한 방법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지난번 우리 국정원에서 장성턱이 처형됐을 때 국정원이 먼저 발표했거든요. 그때도 보게 되면 이메일 해킹이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국정원이 그런 건 상당히 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보였지만 김정일이 저 당시에 중풍에서 일어났을 때 한 손을 주머니에 저렇게 꼭 넣고 있었잖아요. 넣고 있었죠. 그 이제 몸이 반이 마비됐다가 풀려난 건데 굉장히 심했으면은 아예 못 나올 텐데요. 심하지 않았다는 것도 그때 좀 뇌 사진을 보고 우리가 판단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김일성 때도 그랬지만 1994년 우리가 정상회담을 YS와 김일성이 만나기로 한 직후에 쓰러졌거든요. 그동안 이제 김일성이 혹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만 저희가 영상과 사진 좀 보여드릴 텐데 그 당시에도 건강에 대한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그 당시 어떻게 숨졌는지에 대해서 송영대 당시 통일차관이 훗날 동아일보에 얘기한 게 있군요. 네. 저는 종 차관께서 하시기 전에 뭐 저를 포함한 몇몇 기자들이 저 상황까지는 거의 추적을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다퉜고 정상회담 때문에 다퉜고 거기서 이제 네. 충격을 받아 쓰러져서 네. 이제 김일성이 죽었다는 얘기는 있었죠. 네, 윤 부장님. 네. 이 당시에 이게 진짜일까요? 참 이게 통일부 차관이 얘기했으니까 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데 소설 같은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글쎄요, 뭐 진실인지 아닌지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만 송영대 당시 그 통일원 차관이 밝힌 말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김일성이 사망한 날짜가 94년 7월 8일이었는데 그때가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남북이 한창 협의를 했던 때였는데 이 고령의 정상회담 준비로 쌓인 피로 때문에 아들 김정일과의 심한 갈등이 겹쳐서 사망했을 것이다. 이렇게 송영대 당시 통일원 차관이 밝혔습니다. 지금 나오는 화면은 이제 김일성 저 혹이 과거에 많이 화제가 돼서 혹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랬는데 결국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했고 그게 사망한 곳이 저 지방이었는데 헬기까지 그 파견이 돼가지고 평양으로 왔는데 결국 사망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죠.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